처음에 여기를 검색을 해봤을 때 내전 국가, 지뢰 얘기도 있고 심지어 수업이 세르비아어로 진행이 돼서 저 같은 사람이면 추천을 합니다. 나라를 고르는 팁을 알려주자면 안녕하세요 여러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바냐루카에 나와 있는 이다강입니다. 여러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어딘지 들어보셨어요? 사실 저도 준비하면서 알게 된 나라이고 처음 들어보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해서 비인기 국가인 비영어권 국가인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바냐루카라는 지역으로 오게 되었는지 교환학생 나라에 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일단 첫 번째로 이 교환학생에 어떻게 오게 되었느냐 얘기를 해보면 교환학생은 제 대학 시절에 정해진 루트 같은 일부였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나는 교환학생이 가야지? 이런 느낌보다도 저희 대학교에 지원서를 넣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교환학생을 찾아봤었거든요. 그 정도로 교환학생이 자연스러운 루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러면 어쩌다가 아무것도 정보가 없던 여기로 오게 되었느냐. 솔직히 말하면 어학 성적이 그냥 최저 라인이었어요. 학교마다 조금씩 다를 것 같은데 저희 학교는 어학 성적에 따라 갈 수 있는 학교가 더 많아지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일단 선택지가 적었던 거죠. 그래서 전 여기를 3순위를 썼었고 1, 2순위에 체코 쪽을 썼었어요. 될 줄 알았는데 안 돼가지고 이제 3순위로 썼던 여기로 오게 된 거죠. 전 정말 여기가 어딘지 몰랐거든요. 처음에 여기를 검색을 해봤을 때 내전 국가, 지뢰 얘기도 있고 이래가지고 엄마가 저보고 무식하면 용감하다더니 에타에도 정말 정보가 없었고 유튜브도 네이버도 전부 다 정보가 부족했던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됐으니까 온 거였는데 지금 귀국 3일 남았는데 너무너무 만족을 했고요. 한국에 돌아가기 싫을 정도로 만족하고 돌아가는 상태입니다. 비인기 국가나 비영어권 국가를 가는 분들은 저랑 비슷한 상황일 것 같거든요. 1순위로 내가 적은 건 아닌데 내가 목표로 가고 싶었던 학교는 아닌데 나의 상황에 맞춰서 어떻게 하다 보니 여기를 가게 되는 상황이 저랑 비슷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이 학교로 선택이 됐고 바꿀 수 없고 그러면 최대한 잘 즐기고 오는 게 사실 저에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누리고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조금 더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물론 교환학생을 이미 많이 받아본 학교나 조금 더 인프라가 구축돼 있고 우리가 알만한 지역이면 좀 더 편하기도 하고 재미도 있을 것 같고 다양한 사람들이 조금 더 많이 만날 수 있었을 텐데 그래도 비인기 국가인 이곳의 장점도 뽑아보자면 일단은 여기는 물가가 굉장히 싸고요. 그리고 제 과도 예체능 쪽이어서 교환학생을 그렇게 막 많이 가고 그러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시스템이 떨어지는데 그 대신에 저는 편했어요. 교수님들이 저를 되게 봐주시고 왜냐면 여기는 세르비아어를 쓰는데 수업이 세르비아어로 진행이 돼서 제가 알아들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수님들이 저를 좀 봐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시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아주 편하게 시험을 봤고요. 저는 제가 여기에 있던 5개월 동안 학생이었다는 게 놀라울 정도로 이건 저에게는 장점이었어요. 이렇게 뭔가 학업적인 스트레스는 확실히 부담이 덜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곳으로 교환학생을 고민을 한다면 추천을 할 것인가? 저 같은 사람이면 추천을 합니다. 선택지가 많이 없고 교환학생 가고 싶고 혼자만의 시간도 잘 보내고 적응을 조금 잘 한다면 상관없을 것 같아요. 내가 교환학생에서 이루고 싶은 엄청난 목표가 있다. 나는 꼭 영어를 늘릴 거다. 나는 우리 학교에서 못 배운 어떤 학업적인 전문적인 부분으로 뭔가를 배워갈 거다 하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삶의 여유가 갖고 싶고 그냥 혼자 해외에서 살아보고 싶고 이런 자립심을 기를 수 있는 환경? 그리고 새로운 환경을 원한다면 why not? 만약에 선정은 됐는데 비인기 국가라 비영어권 국가라 포기할지 말지가 고민된다라고 하면 저는 가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저희 학과에서 그래도 교환학생을 꽤 많이 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저기로 교환학생 간 친구들의 말과 저의 경험으로서 나라를 고르는 팁을 알려주자면 우선 가장 중요한 거 어학 성적을 높여놓습니다. 내가 만약에 가고 싶은 나라가 정말 정해진 나라가 있어요. 나는 이탈리아로 꼭 가고 싶어. 나는 프랑스로 꼭 가고 싶어.
학교 리스트가 딱 짰는데 그 학교가 어학 성적이 정년보다 막 높아져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못 가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어학 성적을 높여놓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어학 성적은 다 확보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학교 리스트가 나왔고 나는 유럽 아님 미국 쪽으로 갈 거다, 지역까지 선택을 했다면 일단은 기숙사비를 확인해보세요. 사실 저도 미국을 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기숙사비가 한 달에 300만 원에서 700만 원까지 하는 거예요. 제가 지원 가능했던 학교들이 300만 원부터 700만 원? 감당이 가능하시다면, 만약에 나는 모아둔 돈이 엄청나게 많다, 아니면 부모님이 조금 지원을 해주실 수 있다, 그렇다면 후순위로 봐도 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기숙사를 먼저 보세요. 저도 다른 세세한 거를 먼저 알아봤다가 기숙사비에서 보고 그 시간을 다 날렸기 때문에 기본 생활비에 포함되는 기숙사비를 먼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1차 걸러지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은 교환학생으로서 내가 뭐를 얻어가고 싶은지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여행이 될 수도 있고 영어가 될 수도 있고 우리 학교에서 배우지 못했던 좀 더 전문적인 영역을 배울 수도 있고, 다양한 목표가 있을 수 있겠죠. 얻어가고 싶은 거를 먼저 생각을 해보고, 다음은 내 삶에서 중요한 것, 나는 어떤 것에 영향을 많이 받는지, 내 성향을 잘 파악하고 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일 수도 있고, 도시 아니면 시골 둘 중에 어디가 더 잘 맞는지가 될 수도 있고, 자금이 많이 부족해서 돈이 좀 중요하다, 이것도 꼭 포함시켜서 고민을 해봐야 되고, 안전, 나는 밤에 산책하는 거 좋아하는데, 자유롭게 다니는 걸 좋아하는데 치안이 조금 위험한 나라라고 하면 리스트에서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스텝들로 나한테 맞는 나라가 어디일지 잘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이미 갔다 오신 분들이 홈페이지에 보고서를 남겨서 저는 그거 보고 도움이 많이 되는 케이스거든요. 학교 홈페이지에 갔다 오신 분들의 보고서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블로그나 유튜브로 기록을 많이 남기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검색해서 나라를 뽑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교환학생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봤고, 다음 영상에도 도움이 되는 교환학생 꿀팁들을 많이 가져올 테니까요. 더 궁금하신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콘텐츠를 만들거나 댓글을 달아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바냐르카에 나와 있는 다강이었습니다.